연구 가설을 설정하고 가설에서 변수들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연구 모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설이란 변수들 간의 관계에서 잠정적으로 내린 결론이나 추측을 말합니다. 예측되는 결과를 가지고 구체적인 추측이 포함되도록 문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연구 문제는 변수들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인데 경험적으로 검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연구 문제 진술이 끝난 후에 관련된 근거가 제시되어야 돼요. 여기서 관련된 근거란 연구 문제를 선정할 때 그 배경과 범위를 밝혀야 하고요. 아무 근거 없이 연구 가설을 설정해서는 안 됩니다. 연구 가설을 설정한 예를 먼저 보겠습니다. 가설은 변수들 간의 관계에 대해 잠정적으로 내린 결론이나 추측이라고 했죠. 그래서 A는 B에 영향을 줄 것이다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가설 1에서 기술적 특성은 지각된 유형성에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추측했고요. 기술적 특성을 큰 집합으로 생각한다면 그 안에 여러 요소가 있을 겁니다. 기술적 특성 내에서 정보 품질과 시스템 품질이 있다고 기존 연구와 본 연구에서 보았기 때문에 가설 1-1에서는 정보 품질은 지각된 유형성에 영향을 줄 것이다. 그리고 가설 1-2에서는 시스템 품질은 지각된 유형성에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관계 설정의 표현을 가설로 설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술적 특성과 지각된 유형성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모형을 이렇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연구 모형을 설정할 때는 관련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선행 연구에서 동일한 변인 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 연구를 참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기술적 특성이 정보 품질과 시스템 품질이 있고 그들은 지각된 유형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했던 과거의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가설 1-1과 가설 1-2를 설정할 때 이렇게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보 품질은 지각된 유형성에 영향을 줄 것이다. 시스템 품질은 지각된 유형성에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연구 가설을 설정할 때 연구 문제를 확인해야 됩니다. 문제 해결이 가능한 것인가를 먼저 판단해야 되고요. 첫 번째로 연구 문제가 구조화되지 못하고 모호하게 표현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데요. 문제가 관찰이 가능한 현상과 연결되어 있는지 명확해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문제에 내포되어 있는 특정 용어나 개념에 대한 정의가 잘못되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야 됩니다. 조작적 정의가 가능한지 그리고 관찰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연구를 현실적으로 수행할 가능성이 있는지 다시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이건 검증이 가능한지 실행이 가능한지를 검토해야 됩니다. 이번에는 개념적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념이란 특수한 현상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일반화해서 추상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상화한 것이 개념이죠. 개념적 정의란 어떤 변수의 개념을 설명할 때 다른 개념을 사용해서 설명하기도 하고 여러 방법을 활용해서 다른 개념들과 연결시켜서 만들어지는 추상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현상과 연결시켜 만들어지는 방법은 아주 많을 텐데요. 어떤 조작적 정의가 가장 정확한 측정 개념인지 평가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조작적 정의란 개념적 정의를 측정 가능한 형태로 변환하는 것을 말해요. 조작적 정의의 종류에는 측정에 의한 조작적 정의와 실험적 조작적 정의가 있습니다. 먼저 측정을 위한 조작적 정의를 말씀드리면 추상적이고 사전적인 표현을 구체적인 행위로 연결하여 측정 가능하도록 변환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상표 충성도, 브랜드 로열티를 고객의 구매 행위로 연결시켜서 측정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실험적 조작적 정의를 예를 들면 학생들의 성적 향상이라는 것을 변수로 설정하게 되면은요. 학생들 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해야 되는데 이때 이루어지는 조작적 방법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칭찬하기, 벌주기, 장려하기 등을 측정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죠. 연구 개념에서 추상화를 하여 개념적 정의를 한 후에 측정할 수 있도록 만드는 조작적 정의를 하고 관찰 가능한 현실 세계로 연결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듯이 연구할 때는 정의를 두 가지를 내려야 되는데 개념적 정의와 조작적 정의입니다. 개념적 정의와 조작적 정의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정보 탐색, 기업 충성도, 태도라는 개념에 대한 연구를 할 때는 개념적 정의를 내려야 하고 측정 가능하도록 조작적 정의도 내려야 합니다. 그 중에 기업 충성도를 볼게요. 소비자가 특정 기업에 대해 호감을 가지는 정도라고 추상적으로 표현하는 게 개념적 정의고요. 이걸 특정 기업 상품을 선호해서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구매하는 정도를 조작적 정의로 내리게 되면 실제 자료 조사를 할 때는 최근 1년 동안 몇 번을 구입했는가 같은 형식으로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를 연구하는 논문을 예를 들어 볼 텐데요. 삶의 만족도라는 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어떤 선행 연구자에 의해 개발된 삶의 만족도 지표를 활용해서 측정하는 점수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이것은 물론 검증이 된 것이기 때문에 레퍼런스 하기에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경제활동 참여라는 변수가 돈벌이가 되는 일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이라고 되어 있죠. 이런 방법으로 조작적 정의를 하면 됩니다. 이제 연구 문제에서 사용하게 될 변수의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최종적인 결과로 판단할 변수를 종속 변수라고 합니다. 가장 관심이 되는 변수이고요. 예를 들면 고객들의 만족을 더 높게 하려면 만족도라는 종속 변수를 설정하면 됩니다. 독립 변수는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고 종속 변수를 설명해 주는 변수입니다. 그래서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이 서비스와 쾌적한 환경이라고 가설을 세우고 싶다면 서비스와 쾌적한 환경이 독립 변수가 되는 겁니다. 매개 변수는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독립 변수가 작용하는 지점에서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그 중간에 나타나 있는 변수를 말합니다. 조절 변수는 변수와 변수 사이에 영향을 미치는 그 변수를 말합니다. 간단한 모형을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만 있는 연구 모형입니다.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보여주고 있고요. 화살표 방향을 잘 보시면 독립 변수는 종속 변수에 영향을 주고 있고 종속 변수는 독립 변수로부터 영향을 받는 그런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독립 변수는 원인을 제공하고 종속 변수는 그 결과를 의미합니다.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만 있는 연구 모형입니다. 그런데 독립 변수가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개의 변수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들은 마찬가지로 인과관계를 보여주고 독립 변수는 종속 변수에 영향을 주는 그런 관계를 그린 모형입니다. 매개 변수가 있는 연구 모형입니다. 매개 변수는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보여주는 그런 관계에서 중간에 나타나는 변수입니다. 독립 변수는 종속 변수와 매개 변수에 영향을 주고 종속 변수는 독립 변수와 매개 변수로부터 영향을 받게 될 거라는 연구 모형입니다. 조절 변수는 인과관계 사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입니다. 조절 변수는 화살표가 화살표 위에 놓이는 특이한 관계를 보여줍니다. 변수의 종류를 한눈으로 보자면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가 있는 그림 1이 있고요. 그림 2는 그 관계 사이에 조절 변수가 있고요. 그림 3은 여러 독립 변수가 매개 변수에 영향을 미치고 그 매개 변수가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인과관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선행 연구에서 아주 다양한 연구 모형을 볼 수 있는데요. 종속 변수로는 지속적 이용 의도, 구매 의도, 태도적 충성도,
호텔 방문 의도 이렇게 나타나 있고요. 독립 변수로는 첫 번째 연구에서는 정보 품질 특성의 여러 변수들, 두 번째는 개인 혁신성 인지적 몰입, 인터넷 자기 효능감 이것이 독립 변수로 되어 있고 세 번째는 이용 동기의 네 가지 변수가 있고요. 네 번째는 웹사이트 품질에서 시스템 품질, 서비스 품질, 정보 품질이 독립 변수로 나타나 있네요. 그 외의 변수들은 매개 변수들입니다. 조절 변수는 여기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연구 모형과 함께 가설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설은 내부 마케팅은 근무자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살표 H1, 하이퍼더시스 1에 보듯이 하나의 가설로 표현되어 있고요. 화살표 H2는 호텔연의 내부 마케팅은 인지된 경영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 또 다른 하나의 가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화살표 H3는 호텔연의 근무자 만족은 인지된 경영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입니다. 여기서 전체 모형을 보면 호텔연의 근무자 만족이 매개 변수이지만 각각의 가설로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가설에서는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만 존재합니다. 이제 매개 변수가 있는 모형을 볼까요? H4로 매개의 효과라고 적혀 있는데요. 가설 4를 보면 대학생의 진로 탐색 행동은 진로 결정 관계성과 진로 선택 몰입의 관계에서 매개할 것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와의 영향 관계를 표현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조절 변수가 있는 가설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연구 모형에서 보면 젠더라는 변수가 가리키는 화살표가 다른 화살표 위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조절 변수는 다른 인과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가설을 설정할 때도 A가 B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가설을 세우면 됩니다. 가설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설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가설은 변수로 구성되고 이들은 관계를 나타내야 됩니다. 세 번째, 가설은 검증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설이 될 수 있는 문장은 어떤 것일까요? 분석적인 문장은 그 문장이 항상 참인 문장입니다. 확률로 보면 1이죠. 100%로 맞는 문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순적 문장이 있는데 이건 항상 거짓인 문장입니다. 확률로 보면 0%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문장은 조금 종합적인 문장인데요.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확률은 0에서부터 1까지 가능한 것이죠. 사회과학에서 가설로 사용하는 문장은 종합적인 문장입니다. 가설은 만약 뭐뭐 하면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문장 구조를 가집니다. 어떤 조건에서는 어떠한 결과가 나타난다는 방식으로 표현하는데요. 두 개 이상의 변수 간의 관계를 서술하는 것이 가설입니다. 가설의 형태는 가설이 적용되는 범위의 크기에 따라서 일반 가설과 지엽적인 가설로 구분됩니다. 일반 가설은 모든 장소와 시간에 관계없이 가설에 내포된 변수들 간의 관계가 적용되는 경우를 말하고요. 지엽적인 가설은 특정 상황에서만 가설에 내포된 변수들 간의 관계가 적용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가설의 평가 기준을 알아볼게요. 가설은 경험적으로 검증할 수 있어야 하고요. 동일 연구 분야의 다른 가설이나 이론과 연관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가설의 표현은 간단 명료해야 되고 연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설은 논리적으로 간결해야 되고 계량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설 검증 결과는 가능한 한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으면 더 좋고요. 너무나 당연한 관계는 가설로 세울 수 없습니다. 가설은 여러 가지 유용한 면이 있는데요.
사회 현상의 잠재적 의미를 나타내고 현상에 대해 패턴을 부여할 수 있고요. 관련 지식들을 서로 연결해주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가설은 하나의 사실과 다른 사실과의 관계를 잠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고요. 가설을 검증함으로써 특정 현상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자가 제기한 문제의 해답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연구 가설과 연구 모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